자, 이런 와중에 경제적인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유엔 사무총장이 구테레스가 갑자기 석유 회사들한테 세금을 걷어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러시아를 겨냥해서 얘기를 꺼낸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이제 중동이라든지 다른 산유국들이 발끈하고 있거든요. 생각 없는 짓거리 어떻게 가는지 뉴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대형 에너지 회사들의 합산이익이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0조 200억 원에 육박한다면서 횡재세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지금 주요 석유 기업들의 초과 이윤은 2분기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분기 실적을 발표한 글로벌 1위에서 5위 회사들의 합산 이익만 벌써 600억 달러에 이를 정도입니다. 이에 대해서 유엔 사무총장이 석유 기업들을 겨냥해서 이런 괴물 같은 탐욕은 지구를 파괴하면서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을 벌주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근데 산유 수출 1위가 미국인데? 지금 이게 마치 중동 국가나 러시아만 치는 것 같지만 사실 러시아는 많이는 팔았어도 지금 비싸게 못 팔잖아요. 전쟁 중이라. 이거는 기업들의 초과 수익에 대한 이제 세금 문제고 횡재세라는 게 어떤 부정적인 이슈에 의해서 기업들이 과도한 이익을 얻었을 경우 이 초과된 이익에 대해서 마땅히 세금을 물려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온 게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국제유가가 폭등하면서 이런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영국, 헝가리, 이탈리아, 미국 등에서는 그런 자국 내의 석유 기업들에 대해서 초과 수익에 대해서 25%까지 세금을 더 거두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렇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 돈으로 지금 현재 피해를 보고 있는 빈곤층들, 저소득층들을 지원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렇게 된다고 치면 우리나라가 사실은 세계의 3대 석유 수입국입니다. 중국,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석유를 그렇게 많이 수입을 해요. 일본을 추월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가 쓰려고 한 게 아니라 갖다가 정제해서 팔려고 하다 보니까 그치, 우리는 정유가 발전한 나라니까. 우리 정유 사업으로 세계 10대 안에 들어가는 그렇죠. 어마어마한 규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석유를 수입했고요. 1년에 400조 원, 600조 원 정도 수익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못해도 100조 원 이상은 떨어뜨렸을 겁니다. 규모를 봤을 때. 그래서 사실 그 초과 수익 우리나라도 걷어야 되는 게 맞는 게 실제로 그 4대 정유 기업들 중에서 2개가 1대 주주와 2대 주주를 사우디 국부가 가지고 있잖아요. 아람코가. 국영이 가지고 있잖아요. 국영 기업인 아람코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횡재세를 걷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지금 횡재세를 주장하고 있는 게 용해인 의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게 맥힐 것이냐? 안 되겠죠. 저는 100%안 맥히는 얘기라고 봐지고요. 지금 부자들 세금 다 깎아주고 있는 정부가 과연 세금을 매길 수 있을까요? 법인세도 깎아주는데. 내일 오전에 그 성수대로 콜라보로 해가지고 왜 우리나라가 물가가 안 떨어지는가부터 시작해갖고 부자 감세로 비워버린 13조 1천억 원을 뭘로 메꿀 거냐? 결과적으로는 소득세나 법인세는 이미 깠기 때문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3대 세원인 부가가치세를 손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물가 상승이라든 여러 가지 정보들, 잘못된 왜곡되어 있는 경제 지표들이 사실은 연말에 부가가치세 인상을 위한 조치일 것이다라는 특별 방송이 내일 오전에 나갑니다. 관계 있는 내용이니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국제뉴스를 여러분이 아시면은 그렇지, 횡재세 걷어야지. 유엔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지금 횡재세를 거두려고 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실제로 1위부터 5위까지 석유 기업들의 지난 2분기 수익만 전년 동기 대비 최대 4배까지 난 회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이 결국 떨어졌다는 이게 거예요. 글로벌 차원에서 너무 과다한 이득이 편중되거나 그걸로 인해서 피해본 국가들이나 시민계층한테 어떤 형태든지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취지의 이상은 내가 분명히 이해를 하겠어.
구테레스 총장의 이상은. 네. 근데 과연 그것을 강제하고 이행할 수 있을 만한 힘이 유엔이나 국가나 아니면 그 이외에 다른 어떠한 공권력이 과연 이와 같은 조치를 성공시킬 수 있겠느냐는 거지.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먼저 달 거냐는 거지. 영국은 달았어요. 이탈리아하고. 그러니까 영국이나 이탈리아는 규모가 작은 편인 거고 진짜 원조로 따지고 보면 중동하고 미국, 러시아, 대한민국 같은 국가가 이러한 조치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 것인가를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걷는 건 좋아. 그럼 걷은 다음에 그걸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의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네 나라 안에서만 걷어서 지네 나라 안에서만 쓴다 그러면 다른 여기에 새우 싸움에 끼어가지고 지금 경제 다 무너져버린 개발도상국이나 중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그 남의 나라 잔치인 거고 남의 나라 돈잔치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 안에서 이러한 논의가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려고 하면 진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국제기구가 생기거나 유엔의 힘이 훨씬 더 강력해야 된다는 거지. 강제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유엔의 무능함만 드러내고 있는, 그리고 결국 다른 나라에서 이제 예를 들어 영국이나 이런 게 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렇게 걷어들인 돈을 어떻게 썼느냐까지도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진짜 그 서민들 줬어? 그건 그 나라 내에서 그러니까 정계에서 알아서 하는 그 거죠.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분배되는지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관련된 나라에서 얘기는 하겠죠. 내일 방송에서, 내일 오전에 나갈 특집 방송에서 한번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고 공론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움직임이 있다라는 부분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으네요. 근데 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벌써 이거 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용해인 의원이 지금 발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물어보니까 모르겠는데 이러고 피하고 있습니다. 네.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국제뉴스를 알았고 이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싶으면은 그 용해인 의원의 그 좋은 법안이 널리 알려질 수 있고 거기에 힘이 실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여론을 조성하는데 힘을 보태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의원은 기복소득당 한 명인데 네. 정의당보다 훨씬 훨씬 일 많이 하시고 일 훨씬 유능하고 낫네. 일 잘하잖아요. 네. 당에 상관없이 정말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하는 그런 의원들한테는 저는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입 안 되나 어떻게? 네.